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상상하지 말라,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길게 기르고 가끔 TV에 나오시는 분이 있죠. 송기령 다음 소프트 부사장, 그분이 지은 책인데 제목이 말라, 뭐 좀 그렇잖아요. 좀 강압적이고, 그리고 목차를 좀 봤는데 목차가 약간 난해한 느낌이 나는, 그래서 이 책이 조금 어렵게 설명한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오해를 했는데 막상 책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쉽고 재미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필독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마케팅 관련 일을 한다면 당연히 꼭 읽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간에 데이터하고는 어떤 식의 연관이라도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빅데이터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빅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큰 데이터,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몇억 개, 몇십억 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 더 의미를 추가를 하면 우리가 이제 정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데이터들조차도 정량화하는 그런 데이터 기법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속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인간의 통찰은 필요 없는가? 빅데이터가 인구에 회자되면서 마치 어떤 인공지능처럼 이제 인간은 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저자는 그런 부분을 단호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만능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에는 아무런 통찰도 없다는 거야. 수억 개, 수십억 개, 수백억 개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그냥 사람들이 남긴 언어 자원이잖아요. 그건 어떤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는 매우 우수하지만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더욱 부각될수록 데이터를 해석하는 인간의 통찰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찰력을 기르려면 우리가 평소에 책을 많이 읽거나 신문, 뉴스들을 가까이 접하면서 우리의 오감을 매우 민감하게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의뢰를 받아서 분석한 내용인데, 주제가 모바일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무려 118억 건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바일 라이프 스타일과 이제 관련 있는 그런 문서만 또 채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출해서 남은 게 8,100만 건.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이 8,100만 건에서 의미 있는 100개의 인사이트 노트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놀랄만한 정보는 모바일을 통해 곧바로 알리려는 경향이 있다, 또는 세세한 감정 전달을 위해서는 이모티콘이 필요하다, 심심함을 달래는 용도로는 스마트폰이 최고다, 이런 것들을 한 10개 정도를 뽑아낸다는 거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4개를 추려서 모바일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빅데이터로서 전략을 도출해서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8,100만 건에서 100개의 인사이트 노트로 정리하는 과정. 뭐가 필요할까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의 통찰력이 필요하겠죠. 이 저자는 빅데이터 초창기에는 데이터 열심히 뽑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래서 관련 학회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데이터가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인사이트를 분석을 하는데, 직원들이 다 인문학 관련자들, 문화인류학, 심리학, 경제학, 기타 등등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통찰력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데이터로는 상관관계는 말할 수 있는데 인과관계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1990년대 들어서 미국의 범죄율이 급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보면
유사한 범죄들이 동시에 다 급락을 합니다. 폭력 범죄, 재산형 범죄, 살인, 이런 상관관계. 폭력 범죄가 줄어들면 살인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거는 데이터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1990년도부터 범죄율이 왜 줄어든 거야? 그거는 이 데이터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표를 보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이제 시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죠. 아니 도대체 왜 90년대부터 저렇게 범죄가 줄어들었을까? 노년 인구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범죄를 못 저지른 거 아닌가? 설득력이 없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또 이 천재적인 인사이트를 가진 분들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를 이제 설명을 해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1990년도에 한 20여 년 전부터 74년인가부터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됐다는 거예요. 사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게 되면 뭔가 범죄와 관련된 이런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낙태로 인해서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율이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사이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롱테일 법칙 자체가 이 책에 소개된 건 아닌데, 이 송기령 저자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 롱테일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욕망이 다양해지는 사회라는 거예요. 개인마다 소비의 다양성이 커지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과거에는 뭡니까? 규모의 경제,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니 이 제품 양산이 가능할까? 양산이라는 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걸 말하잖아요.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파레토 법칙이 통용되는 유통시장이었다는 거죠. 잘 팔리는 20%가 전체 매출의 이제 80%를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이 그래프에 보듯이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물론 사람들의 욕망이 다양해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재고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품목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판매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에 힘입은 게 크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집을 하다 보니 아니 이러한 니치 마켓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과 유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니치 마켓이 중요하고, 또 니치가 한 나라 안에서 나름대로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규모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도 많으니까 가급적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과 니치 또 키워드가 합쳐지는 이런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영역과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인간의 인사이트 능력, 그리고 롱테일에 관련된 그러니까 다양한 욕망을 읽어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 책에는 이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존에 연구해온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광고를 언제 해야 되느냐, 빅데이터를 수집해 봤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저녁까지는 잘 먹고 나서 밤 9시가 됐을 때 다이어트를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밤 9시 이후에 다이어트 광고가 나가는 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 삼시세끼,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혼자 밥여 먹는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그것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지식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남성들이 차지하는 생산의 비중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산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이 면제되고 차려놓은 밥상을 이렇게 받고 했던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차려먹는 그런 부분들, 이러한 TV 프로그램들이 성행하게 되는 그런 이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또 일본의 고독한 미식가, 혼자 고독하게 밥 먹는 모습, 1인 가구, 이런 모습들 또 보여주고 있고, 한국의 우리 최근에 다이소와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대 매장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왜 이러한 회사들이 성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소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증가에 관련된 또 빅데이터, 명절 이후에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고 또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런 부분들도 빅데이터로 분석한 사례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직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섣부른 상상을 하지 말고, 그리고 기득지, 그러니까 이미 습득한 지식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말고, 관성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학습 효과, 우리 흔히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했더니 다 됐어. 그건 옛날 얘기라는 거죠. 학습 효과에 매몰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관찰하고 관찰하라. 그리고 깊게 고민하라는 거죠.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에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덧붙여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